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하인스빌. 형사들이 왔었대. 이 사람을 찾으러.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대체 누굴까? 딱 얘 보면은 딱 이거 덧니 기억에 탁 떠오르는 건 덧니. 오 맞아 코, 눈, 입 어머머머 얘야. 소름이 그냥 쫙 끼치면서 순간 맞다 원이다. 지인들 사이에서 원이라고 불렸다는 여성의 실제 이름은 김정은. 그 당시 때 모습이에요, 얘가. 예뻤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20살이 되던 1981년경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다는 정은 씨는 마을의 한 라운지 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더 괜찮은 바 여기는 조그만 바니까 간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지.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난 10월 정은 씨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overage you can count on begins with news out of Jenkins County where the GBI has identified a woman found dead there. Chung Eun Kim was a 26-year-old Korean immigrant living in Hinesville at the time of her death. Her body was found on Valentine's Day back in 1988. 35년 전인 1988년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한 변사체의 신원이 최근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다름 아닌 정은 씨였던 겁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정은 씨가 살던 하인스빌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밀렌이라는 작은 마을. 과거와 달리 지금은 큰 도로가 오간다는 교차로에서 3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은 씨의 시신이 발견됐던 이곳은 당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쓰레기 수거함 자리였다는 겁니다.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오후 설레는 발렌타인데이 분위기 속 어디선가 풍겨왔다는 이상한 냄새. 오래된 쓰레기 냄새라고 하기에는 좀 낯설었다는 냄새의 정체는 그날 쓰레기 수거함을 찾은 한 남성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버려진 고철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남성은 쓰레기 수거함을 뒤지던 중 비닐과 테이프로 감싼 커다란 가방을 발견하게 됐고 호기심에 내부를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담요. 역한 냄새와 함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의 시신. She had no clothes on. No clothes, no nothing, clothes no jewelry socks, or. no jewelry. So her ankles were bound with some sort of wire. She was put in the duffel bag. 가방 안에서 침고리로 둘러싸인 채 알몸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부검 결과 여성은 숨진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뚜렷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 반응도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추정한 사인은 질식. As far as how that asphyxiation occurred, he was unable to say. I think there was some speculation that a pillow may have been used to basically smother her. The trauma to the neck, that would be an option. 지문을 채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탓에 신원은 확인하기 힘들었던 상황. 다만 피해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의 동양인 여성으로 160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약 60kg으로 추정되며 검은색 머리카락에 윗니가 삐뚤게 나 있다는 것이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신원 미상의 여자를 뜻하는 영어 표현 제인도에 지역명을 붙여 밀렌 제인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여성. 그렇다면 지난 10월 어떻게 35년 만에 밀렌 제인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걸까? Some of the private laboratories like Othram had been having luck doing some genealogy testing based on DNA. We reached out to them to see if this was a case that would benefit from that testing, and we found out that it was. So we submitted the evidence in hopes we could learn who our victim was.
삼류에서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경찰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자 일치하는 DNA가 있었던 겁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등록해놨던 정은 씨 친언니의 DNA였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담요 속 DNA를 통해 당시 하인스빌에서 살던 26살 한인 여성 김정은 씨로 35년 만에 확인된 겁니다. 뉴욕에 간다던 그녀는 어쩌다 집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작은 마을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걸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던 1980년대 경기도 평택의 한 거리. 거기서 살았었대요. 남편 만났을 때 거기 평택에서 군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왔다. 평택의 미군 부대 거리에서 남편 제임스를 만난 뒤 1981년 20살의 나이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정은 씨. 그녀가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미 육군 보병 사단이 주둔한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하인스빌이었습니다. 설렘을 안고 도착했을 이곳.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착한 지 2년 만인 1983년경 정은 씨와 남편 제임스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혼자가 된 정은 씨는 생계를 위해 마을의 한 라운지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거주하며 조금씩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다는 정은 씨. 대체 정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누구일까? 그런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의 범인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 여성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단서가 돼서 이 사람의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본인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피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강도의 소행이라기보다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신을 담았던 가방에 남은 단서는 없을까? 범인은 왜 이 가방에 정은 씨의 시신을 유기했던 것일까? 보통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뚜렷해서 살인을 저지를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도구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살인 자체에 사용된 준비된 도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다툼의 결과로 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인은 정은 씨와 가까운 사이로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날 급하게 현장을 수습하던 범인은 한 가지 실수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10년 뒤인 1998년 증거물을 재감정한 결과 가방을 감쌌던 테이프에서 갈색 카펫 섬유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은 씨가 살던 집 근처에 살면서 종종 이곳에 놀러 오곤 했다는 친구 성희 씨. 그런 그녀가 사진을 보더니 아주 오래된 뜻밖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가방을 제가 한국 간다고 그랬을 때 86년도인 건데 얘가 빌려줄까 근데 나도 이거에는 있어.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이게 작았었거든요. 시신과 함께 버려진 가방과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정은 씨의 집에서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링크 블랭키가 거기 깔려 있었고 누구라고 벽에 예. 그거를 그럼 김정은 씨가 사용하던 예. 그 출혈로에서 깔아 놓으셨습니다. 카펫이었을 거예요 아마. 카펫, 갈색 카펫. 갈색인데 아주 갈색은 아니에요. 이런 조금 갈색?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카펫의 색깔과 익숙한 정은 씨의 가방과 침구.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누가 이 집에 함께 있었던 걸까? 여기 마이크 브라운인데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은이가 그 조라는 남자를 또 만나서 마이클 집에서 같이 좀 지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두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한 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먼저
남편과 이혼하고 해가 지나 라운지 바의 손님으로 찾아온 지역 주민 마이클을 알게 됐다는 정은 씨. 그는 15살 연상으로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그 동네 메이어 아들이에요. 큰아들. 값비싼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럼 그 옷을 벗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항상 이렇게 마시는 걸 손에 들고 있고 앉지를 않아요. 항상 그냥 서서 막 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렇게 서서 항상 서 있고 생전 앉질 않아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정은 씨와 함께 있으면 차분해졌다는 마이클. 그러자 마이클의 아버지 브라이언트 씨가 정은 씨에게 뜻밖의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네가 잘 보살펴주면 내가 생활비랑 너 저축할 돈 다 줄 테니까 잘 택배를 해줄 수 있냐고. 그 당시 때 치면 꽤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5,000불 정도 준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그때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며 마이클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정은 씨. 정은 씨의 트레일러 하우스 역시 그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지낸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 정은 씨에게 다가왔다는 한 남자. 그 라운지에서 일하면서 그 조라는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서로 마음에 드니까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한 것 같은데. 조 혹은 호세라고 불렸다는 그는 하인스빌에 주둔한 미 육군 보병사단 소속 군인으로 정은 씨와 비슷한 또래였다고 합니다. 포로리칼이라고 그랬고 약간 머리가 하얗면서 약간 까무잡잡했거든요. 마이클이랑 케어하면서 마이클이랑 살다가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He's good to her, but she didn't want to marry him.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결혼을 마이클과 하자고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 정은 씨와 있을 때면은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마이클. 그에게 정은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조를 데려온 정은 씨에게 혹시 다른 감정이 생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은 씨가 사라지고 난 뒤 또 다른 한인 여성을 만나 트레일러 하우스를 떠났다는 마이클.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그는 하인스빌에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 브라이언트 씨의 회계사였으며 집안 사정을 잘 안다는 레리 고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은 씨를 본 적은 없지만 자신이 아는 마이클은 절대 정은 씨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I never seen him violent now, and I've irritated him. I know, and he didn't drive or anything like that. So, but that was one man that could carry him. Nobody else was riding, but Buddy Houston and him. And Buddy Houston would tell me the stories that you go over there and you had to make sure you didn't get caught where you couldn't continue to make a right turn to wherever you were headed to in that case. But you can imagine the nightmare of that. You got to carry a guy from here to Destin, Florida, and you can only make right turns. 그렇다면 그녀 곁에 있었던 또 다른 남자, 정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군인 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딱 원희가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얘가 그랬구나. 근데 그 조라는 남자가 질투가 엄청 많거든요. 성격이 좀 욱했죠. 술집에서도 내가 보기에도 한 두 번 말다툼하는 거 보고. 근무를 마치자마자 정은 씨가 일하는 라운지 바로 달려오는 게 일상이었다는 조는 손님과 정은 씨가 대화를 하는 모습에도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이쁘고 하니까 의심하는 거지. 사소한 오해와 말다툼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져갔고 정은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의심부터 했다는 조. 그렇게 의심과 감시가 심해져 가던 어느 날 정은 씨가 사라졌던 겁니다. 나 걔랑 헤어질 거야. 헤어지고 나 뉴욕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살지 뭐 또 헤어지냐. 제가 그렇게만 하고 그게 last time 이제 conversation 한 것 같아요.
1988년 초 정은 씨는 조와 헤어지고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날 라운지 바에서 조와 말다툼을 하며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원희가 없어지고 나서는 안 나타났죠. 조 역시 어느 날부터인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정은 씨는 얼마 뒤 뉴욕의 번화가가 아닌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은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옷을 벗기고 범행 도구였던 침구까지 함께 가방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던 범인.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걸까? 그런데 발견 당시 시신은 무슨 일인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던 상태였습니다. 낮 기온이 26도였다는 점과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를 따져봤을 때 시신이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은 씨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전 사망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은 씨 시신은 언제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졌던 걸까? 우린 당시 쓰레기 수거 일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일요일 오후, 쓰레기를 수거해 간 건 토요일 오전. 따라서 범인은 그 사이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패 상태로 봐 범행은 유기 시점에서 4일에서 7일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즉 범인은 살해 직후가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만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시신을 빠른 시일 내에 유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과연 이 시신을 어디다 유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즉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다가 그 시신을 던져 놓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돼야 시간이 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평일 동안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하고 피해자의 그 시신의 신원 확인을 최대한 늦추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시신을 유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about that comes to my mind is, you know, you had a fort in Hinesville and you had a fort in Augusta, Fort Gordon at the time, you know, and Fort Stewart down there. You know, maybe they were traveling back and forth on Highway 25. 알고 보니 미국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육군 주둔지 두 곳을 잇는 도로였던 25번 고속도로. 밀렌에 살진 않았더라도 쓰레기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범인. 당시 정은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주말이 되어서야 시신을 싣고 평소 익숙한 25번 고속도로 위를 달렸을 범인은 과연 누구인 걸까? 굉장히 잘생기고 흰머리가 굉장히 많았고 항상 혼자 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같이 어울리고 이런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히스패닉계 군인 조, 그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재 하인스빌에서 히스패닉계 제대군인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전역 군인에게 조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How many soldiers were At that time, 80? prostitute Hispanic soldiers at the time? I say like about 200-300 soldiers. Spanish total. Among how many Puerto Ricos? Oh God. Majority, let's say about 200. I say 200. 혹시 그 중에 조라는 이름의 군인은 없었을까? 그런데 You can find a bunch of it everywhere. It's very common name. Yeah, it's common name. Oh, Joe and Jose too? Jose? Joe? Yeah. That's like a nickname. Joe for Jose. Hey, Joe. 스페인어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으로 영어로는 조라고도 부르지만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호세이기에 그의 진짜 이름은 호세로 추측됩니다. 시청과 법원, 신문사 등 그의 신상이 남아있을 법한 곳을 찾아 확인해봤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조지아주 수사국.
We're trying to narrow down because that's a common name,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which of these people we're finding, if it's actually him, the one that was living in Hinesville, if she was concerned about anyone in particular or was scared of somebody or anything like that is what information we would like to know. Photographs of him with her specifically, that would be wonderful. 35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정은 씨처럼 범인의 이름도 찾을 수 있을까?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밀렌제 인도의 유해를 참아버릴 수 없었다는 장의사 크로우 씨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I was hoping that she'd be identified one day. Do you have any remains of the unknown remains? I don't. That's the only unknown I've got. I didn't think they were going to come all the way here. I'll be real happy if they find out who did i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해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성폭력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권사법 개정과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사업가 A씨가 인터넷 난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대리모 3명을 소개받아 자녀를 출산시키고 양육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20, 30대 분들 또는 이 같은 사람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